(10대) 그룹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 프로젝트 투자에 37조 원을 투입합니다. 삼성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5,500명을 모집합니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의 완급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동아원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9월의 첫 거래 코스피는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강광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5포인트 내린 1924.81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소비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930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도 규모가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 종이 목재 등이 올랐고 보험, 운송 장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6년 만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1.81% 떨어졌고 기아차, 삼성생명 등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24% 내리며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된 오늘 첫 거래일인데요. 통신주의 흐름이 엇갈렸다고요? 네,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통신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LTE 주파수 경매 결과를 놓고 KT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LG-U+와 SK텔레콤의 경우 실망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KT는 1.8% 상승한 반면 SK텔레콤은 0.59%, LG-U+는 4.59% 하락했습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대역을 확보한 KT는 LTE-A 시장의 합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KT는 장중 한때 3%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1.8% 오른 36,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LTE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LG-U+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1.8GHz 대역을 놓쳤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1.8GHz에 35MHz 블록을 확보해 추가 광대역화 서비스가 가능해진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은 램심화 호평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심화가 국제학회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6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19%나 급등한 5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2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으나 기관 투자자가 45억 원, 개인이 18억 원을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심화가 국제학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류머티즘 학회에서 램심화가 현존하는 유일의 진짜 바이오 시밀러이며 이미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전날까지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일주일 새 30%가량 급락했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대 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의료용 로봇 개발 등
창조경제 프로젝트 투자에 37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10대 그룹이 올해 투자할 금액인 104조 원에서 35%에 달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 투자와 배터리 공장 증설, LTA, 전기차 부품 개발 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창조경제를 장기적으로 구현해 나갈 인재도 올해만 15,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엔지니어링 대학원생,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 등이 진행됩니다. 삼성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5,500명을 모집합니다. 이는 상반기보다 2,000명 많은 것으로 연간 채용 대졸 신입사원은 애초 목표대로 9,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5,500명 중 1,000명은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채우게 되며 상반기를 포함하면 대졸 신입사원 공채 9,000명 중 2,000명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돼 지난해보다 500명 늘어납니다. 삼성은 이번 공채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함께 가는 열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5%가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가정에 할당되고 지방대 출신을 35% 이상 채용합니다. 삼성은 하반기 중에 각 계열사별 장애인 공채를 통해 300명을 뽑을 계획이며 상반기에 400명을 뽑은 것을 합치면 연간 7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삼성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는 것과 별도로 소프트웨어 인력 1,000명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국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완급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오늘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정책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동아원과 관련 업체, 관련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명을 동아원 이희상 회장의 집무실 등 해당 장소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각종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동아원과 관련사 등의 경우 전 씨의 삼남 재만 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재만 씨의 장인입니다. 재만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 회장과 공동으로 1,000억 원대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입자금 일부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와 내역 등을 추적 중입니다. 기아자동차는 8월 한 달간 국내외에서 22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극심했던 작년 동기보다 17.5% 증가했고 7월과 비교해선 5.7% 늘었습니다. 국내 판매는 모닝과 K5 등 주력 차종들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월보다 21.6% 더 많이 팔았으며 해외 판매는 16.7% 늘었습니다. 1월부터 8월 누적 판매 실적은 188만 대를 기록하며 작년과 견주어 4.8% 증가했고 국내에선 판매량이 1.5% 줄었지만 해외에선 6.1%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 흐름을 주시하고 K3 쿱과 소울 등 신차와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화점의 8월 매출이 무더위와 열대야 덕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8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체 점포 기준 1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여름 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선글라스와 수영복 매출이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달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전점 기준 13.1% 늘었으며 추석 선물 예약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식품 부문 매출도 15.3%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여름 상품 수요가 늘면서 의류와 여름 관련 상품 판매 실적이 좋아졌다며 소비 심리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9월 추석 선물 판매와 관련해 다양한 판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아도 낮에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류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겨울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통업계 현재 분위기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가을 길무 늪더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벌써 겨울 의류 판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아웃도어 업계의 경우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부터 다운 점퍼를 판매하는 역시즌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한여름 겨울 의류 판매로 여러 기업들이 깜짝 매출을 올렸습니다. 각 백화점들의 경우 신규 브랜드 입점 등에 속속 나서면서 겨울 의류 시장을 둘러싸고 춘추 전국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파는 이른바 역발상 마케팅의 효과가 궁금한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스포츠가 7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다운 점퍼 선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나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완판했던 제품이 있는 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25%의 높은 할인율까지 적용돼 호응이 좋았다는 게 코오롱 스포츠 측 설명입니다. 특히 코오롱 스포츠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새로운 마케팅을 적용한 점이 신규 고객 유입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한여름에 시작하는 선판매의 경우 추위가 찾아오기 전 고객 반응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추가 물량 공급 계획을 세울 때도 유용하다는 게 업계 측 귀띔입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6만 장가량을 준비하고 이달 초까지 다운 점포 선판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앞당겨 겨울 의류 선판기에 뛰어든 블랙야크도 매출 증가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7월 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다운 제품 프로모션 결과 판매율이 3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블랙야크는 지난해 경량다운 위주에서 올해 헤비다운 선호 트렌드에 맞춰 라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선판매 기간 10여일 만에 8천여 장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선판매에 뛰어든 업체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자 네파와 K2, 밀레 등 다른 브랜드들도 단기간에 스팟성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류업계 말 그대로 역발상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백화점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화점 업계도 한겨울 대목을 앞두고 때이른 월동 채비가 한창입니다. 고가 패딩 브랜드의 신규 오픈은 물론 대규모 물량 확보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 가을 겨울 정기 매장 개편의 일환으로 미국 라이프스타일 익스트림 토털 브랜드 마모트 지난달 31일 노원점에 신규 오픈했습니다. 밀리터리 아웃도어 브랜드 알파 인더스트리도 지난달 30일 정량리에서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앞서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를 중동점, 청량리점, 잠실점 등에 새로 오픈한 바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달 초 이태리 아웃도어 브랜드 에르노를 단독샵 형태로 오픈합니다. 또 같은 시기 캐나다 프리미엄 아웃도어웨어 브랜드 노비스도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무스너클이 문을 연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브랜드 입점에 물량 확보라는 카드를 꺼내는 상태로 올 겨울 대목을 겨냥해 주요 다운 점포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1,200억 원가량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활산업부 안현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는 내외장 컬러를 다양화하고 고급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2014년형 레이를 2일부터 출시했습니다. 2014년형 레이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경보음을 내도록 해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파킹 브레이크 경보음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고급 편의사양을 가솔린 럭셔리 모델까지 기본 적용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4년형 레이는 차별화된 만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입공채 800명과 학예인턴 400명 등 모두 1,200명을 뽑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합니다. 롯데는 올해 고졸사원 8,000명과 경력사원을 포함해 총 15,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학력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신입공채 중 3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키로 해 다양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사업장의 현지 학교 출신 지원자가 응시하면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도 제공합니다. 롯데그룹은 지방, 여성, 장애인 채용을 점차 확대해
상반기 신입사원 중 여성 비율이 36%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채 기간에는 장애인 특별 채용이 함께 진행되고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공채도 병행됩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8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말보다 0.96%포인트 감소한 33.8%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의 외국인 시총 비중은 작년 말보다 각각 0.53%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지만 소형주 비중은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감소가 컸던 기업은 중국 원양자원으로 28.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무차별 부가혜택 축소로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고객 1,900여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로 이 부가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1,874만 명이 불이익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연내 피해 고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부가혜택을 카드 유효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부가혜택 유지 시 손실이 크게 발생해 축소가 불가피한 상품에 한해 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소 한도로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생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